저는 95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질문보다 더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은퇴하면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수입을 원합니다. 주식시장 폭락이 그들을 쓸어버릴까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틀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72살이었습니다. 5년 전에 10억 원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자문가는 그를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었습니다. 40% 주식, 60% 채권, 안전해 보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니 그는 천천히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채권 수익률이 간신히 따라가는 사이 그의 노후 자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이후 투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사는 동안 돈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재무자문가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종이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20년이나 30년을 더 살 수 있고 틀릴 여유가 없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65세를 스위치처럼 취급합니다. 어느 날은 성장을 위해 투자합니다. 다음 날에는 누군가가 주식이 은퇴자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권과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65세에 건강하다면 아마도 25년에서 30년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짧은 시간 범위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전체 직장 생활보다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식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숫자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에 10억 원으로 은퇴하고 모두 3%를 주는 채권에 넣으면 연간 3천만 원을 얻습니다. 좋게 들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약 3%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까지는 20년 후 그 3천만 원은 오늘날의 가치로 약 1600만 원의 구매력을 가집니다. 명목상으로는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산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올해는 저는 70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40% 떨어지고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반합니다. 해결책은 주식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조합을 구축하고 상황이 무서워질 때 팔지 않는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이고 건강이 괜찮다면 60에서 70%를 주식에 보유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이 아닙니다. 인덱스 펀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100번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전문 매니저들도 못합니다. 그러니 시도를 멈추세요. 1000분의 1 수수료로 전체 시장을 사면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의 90%를 이길 것입니다. 나머지 30에서 40%는 단기 채권과 현금입니다. 장기 채권이 아닙니다. 단기입니다. 최대 1년에서 3년. 왜일까요? 인출을 위해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년 시작 포트폴리오 가치의 4%를 인출합니다. 그것이 생활비입니다. 채권과 현금 부분에서 가져갑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주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30% 떨어질 때 그럴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주식이 회복되는 동안
채권과 현금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둘째, 주식이 오를 때 재조정합니다. 승자의 일부를 팔고 채권 버킷을 채웁니다. 이것이 규율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패닉에 빠져 바닥에서 또는 주식이 급등하면 욕심이 나서 폭락 직전에 모든 것을 주식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은퇴한 부부를 봤습니다. 그들은 8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균형 잡힌 펀드에 있었습니다. 50대 50 주식과 채권,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왔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5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현금으로 갔습니다. 2009년까지 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를 버는 현금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만약 그들이 그냥 버텼다면 그 8억 원은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약 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식료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질이 지능보다 중요한 이유, 포트폴리오가 20 또는 30%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20년 기간 동안 주식은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하락할 때 팔고 상승할 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제 75세에서 85세 연령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약간 더 보수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상 변동성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8세에 시장이 30% 떨어지면 68세 때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정합니다. 50% 주식으로 떨어뜨립니다. 50% 채권과 현금, 마음의 평화를 위해 약간의 성장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는 한 85세 이후에는 원한다면 더 보수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85세에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10년에서 15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약간의 성장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깁니다. 저는 여전히 30에서 40%를 주식에 보유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으로 지출이 충당된다면 50%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돈은 어쨌든 아마도 상속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패턴 중단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은 일시불을 관리하고 거기서 인출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즉시 연금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워렌 버핏이 연금을 추천한다고?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연금은 쓰레기입니다. 변동연금, 지수연금,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공식을 가진 모든 것 피하세요. 하지만 단순한 즉시연금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수 위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70입니다. 8억 원이 있습니다. 기본 지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간 4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2,400만 원을 줍니다. 1,600만 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2억 원을 가져다가 평생 연간 1,600만 원을 지불하는 즉시연금을 구입하세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준선이 보장됩니다. 나머지 6억 원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70% 주식, 생활비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여행과 선물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82세에 연금을 구입하고 84세에 사망하면 잃은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보관합니다.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75세, 98세까지 산다면 이긴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차피 지출되거나 줄어들었을 돈으로 23년 동안 지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재정적 위험입니다. 또 다른 현실로 당신을 때리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65세에 은퇴하는 평균 부부는 은퇴 기간 동안
의료에 3억 1,500만 원을 지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평균입니다. 만성 문제가 있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2배로 하세요. 3배로 하세요.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성장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연간 약 6% 실행되는 의료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문가들이 권장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하는 것이 있으며 나이에 따라 주식 배분을 줄이지 않습니다. 지출 필요에 따라 줄입니다. 현금과 채권으로 3년 동안의 생활비가 있다면 주식시장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50% 떨어져도 3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배분은 95세는 5% 주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공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성장하는 동안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안정적인 돈을 갖는 것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이 망치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수수료입니다. 재무자문가에게 연간 자산의 1%를 지불하고 포트폴리오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복리성장으로 20년 동안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는 3억 원 이상입니다. 무엇을 위해? 대부분의 자문가는 수수료 후 단순한 인덱스 펀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획과 손잡이를 통해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그것은 비싼 손잡이입니다. 제 조언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상황이 있다면 직접 하세요. 목표 날짜 펀드 또는 몇 개의 인덱스 펀드를 구입하고 연간 한 번 재조정하세요. 1시간 걸립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탁과 유산 계획 및 여러 소득원이 있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시간당 청구하는 수수료 전용 자문가를 고용하세요. 실제 조언에 대해 연간 200만 원을 지불하세요. 실적이 낮은 펀드에 당신을 넣기 위해 연간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마세요. 또 다른 것, 배당주입니다. 사람들은 배당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을 지불할 때 주가는 배당 금액만큼 떨어집니다. 성장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 뿐입니다.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은퇴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입니다. 주식을 파는 것보다 배당을 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재정적으로 동일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당이 계획을 고수하고 패닉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배당 중심 펀드를 사용하세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말고 성장주보다 안전하다고 스스로 확신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장 큰 투자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는 싼 회사를 샀습니다. 담배꽁초 청산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지만 죽어가는 회사들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지 않는 사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찰리 먼거가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훌륭한 가격에 공정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업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 치즈캔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제 수익은 폭발했습니다. 같은 원칙이 은퇴 투자에 적용됩니다. 쓰레기 채권이나 죽어가는 회사에서 수익률을 쫓지 마세요. 안전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복잡한 제품을 사지 마세요. 훌륭한 사업을 소유하는 단순하고 저비용 펀드를 사서 보유하세요. 영원히는 영원히를 의미합니다. 폭락을 통해, 약세장을 통해, 경기 침체를 통해. 왜냐하면 대안은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무도 위험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25세의 포트폴리오가 40% 떨어질 때 그것은 짜증납니다. 75세에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단지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위험은 생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위험은 시장 폭락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어서 85세에 파산할 때까지 구매력이 해마다 침식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때 보수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세요. 보수적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안정적인 자산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의합니다. 보수적이 주식이 무섭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권과 현금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모합니다.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당신을 겁먹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이 당신을 천천히 파괴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출을 적으세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제 보장된 소득을 보세요. 국민연금, 연금, 시장에 관계없이 들어올 것을 아는 모든 것. 격차는 무엇입니까? 그 격차는 포트폴리오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이. 그 격차의 3배를 가져다가 채권과 현금에 넣으세요. 나머지는 주식. 이것은 주식시장 폭락에서 사라질 수 없는 3년 동안의 지출 돈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안전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편히 잠드는 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시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은 무엇이든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배당을 계산하면 시장은 3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를 따르면 패닉에 빠져 팔지 않는 한 시장 폭락으로 돈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면 그것은 시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주식 대 채권에 대해 한 가지. 사람들은 채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가치를 잃습니다. 오를 것입니다. 올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립니다. 그것은 보장된 수학입니다. 주식은 변동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적응합니다. 가격을 인상합니다. 조정합니다. 생존합니다. 채권은 계약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정 지급의 구매력을 갉아먹을 때 당신은 그래서 은퇴자들이 안전을 위해 채권에 쌓여야 한다는 이 생각은 그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험입니다. 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65세의 목표는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돈보다 오래 살지 않도록 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목표. 자본을 보존한다는 것은 쓰기가 너무 두려워서 은행에 10억 원과 평생에 놓친 경험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쓰고 삶을 즐기고 돈이 끝까지 당신을 위해 계속 일하도록 투자를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80년 넘게 투자해 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시장을 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기를. 그리고 은퇴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규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고수하는 다른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 시장에 있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을 이기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매번 65세가 넘으면 여전히 수십 년의 삶이 앞에 있습니다. 죽는 것처럼 투자하지 마세요. 사는 것처럼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도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합니다.